샴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샴푸는 두피 및 모발의 더러움을 씻어 청결하게 한다. 2번. 다른 종류의 시술을 용이하게 하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3번.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모근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상쾌감을 준다. 4번. 모발을 잡고 비벼주어 큐티클 사이사이에 있는 때를 씻어내고 모표피를 강하게 해준다. 모발을 비비며 샴푸하면 큐티클이 손상되어 오히려 모발이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두피 위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샴푸 과정에서 큐티클을 강제로 비비는 것은 모표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핑거 웨이브와 핑컬이 교대로 조합되어진 것으로 말린 방향은 동일하며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버티컬 웨이브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좋은 것은 1번. 하이 웨이브, 하이 웨이브. 2번. 로우 웨이브, 로우 웨이브. 3번. 스킵 웨이브, 스킵 웨이브. 4번. 스윙 웨이브, 스윙 웨이브. 스킵 웨이브, 스킵 웨이브는 핑거 웨이브와 핑컬을 교대로 배치하여 웨이브의 폭이 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버티컬 웨이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헤어스타일의 아웃라인, 이 콘케이브, 컨케이브, 형의 커트로 무거움보다는 예리함과 산뜻함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은 1번. 그라주에이션, 2번. 스패니얼. 3번. 이사도라. 4번. 레이어. 스파니엘 커트는 앞쪽이 길어지고 뒤쪽이 짧아지는 콘케이브 라인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보다 날렵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스틴 함량이 낮고 기계적으로 가장 약한 큐티클 성분층은 1번. 에피큐티클, 에피커티클. 2번. 에이큐티클, 에이커티클. 3번. 엑소큐티클, 엑소커티클. 4번. 엔도큐티클, 엔도커티클. 엔도큐티클은 시스틴 함량이 가장 적어 화학적 저항력이 낮고 기계적으로도 가장 약한 층입니다. 모발 표면의 큐티클 3층 구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외부 자극에 취약한 직증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중 테스트 컬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이액의 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번. 굵은 모발 혹은 가는 두 발에 로드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번. 산화제의 작용이 미묘하기 때문에 확인한다. 4번. 정확한 프로세싱 시간을 결정하고 웨이브 형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테스트 컬은 모발의 연화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웨이브가 형성되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이액을 도포할 최적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미용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미적 가치관은 1번. 유동성이며 고정되어 있다. 2번. 유동성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3번. 부동성이며 고정되어 있다. 4번. 부동성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미의 기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 유동성을 가지며 결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셀 웨이브를 시술하기 위한 아이론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160에서 180, 2번. 120에서 140, 3번. 90에서 100, 4번. 70에서 80. 마르셀 웨이브 시술 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탄력 있는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아이론의 적정 온도는 120에서 140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발이 타거나 변색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웨이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머리 모양에 대한 명칭과 설명이 잘 연결된 것은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쪽머리 뒤통수 위에 얹은 머리. 2번. 풍기명 머리 양쪽 귀 옆에 머리카락의 일부를 늘어뜨린 머리. 3번. 중발머리 중간 정도 길이의 머리. 4번. 귀밑머리 귀밑 길이의 머리. 중발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중간 길이의 머리를 의미하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명칭과 설명이 시대적 의미나 형태에 맞지 않게 연결되어 오답입니다. 불안정한 온도 변화, 대기 중 꽃가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가장 잦은 계절은 1번. 여름, 2번. 가을, 3번. 봄, 4번. 겨울.
봄철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건조한 대기, 그리고 꽃가루 등 다양한 외부 자극 요인이 많아 피부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트러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제2액의 작용은 1번 동화작용, 2번 환원작용, 3번 산화작용, 4번 이화작용.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서 제1액은 환원제로 모발의 결합을 끊고 제2액은 산화제로 끊어진 모발의 결합을 다시 재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제2액의 주된 화학작용은 산화작용입니다. 헤어커팅 방법 중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발의 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1번 패더링, 2번 틴닝, 시닝, 3번 클리핑, 4번 트리밍. 틴닝, 시닝, 틴닝 가위 등을 사용하여 모발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숱을 쳐내어 양을 줄이는 기법을 말합니다. 나머지 패더링은 끝을 가볍게, 클리핑은 바리캉으로 자르기, 트리밍은 다듬기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지방이 많은 피부의 마사지에 사용하는 타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스팀 타올, 2번 냉타올, 3번 미지근한 타올, 4번 건조된 타올. 지방이 많은 피부는 모공이 막히기 쉽기 때문에 스팀 타올을 사용하여 모공을 충분히 열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중 헤어 트리트먼트 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클리핑, 2번 신징, 3번 싱글링, 4번 헤어 리컨디셔닝. 싱글링, 싱링은 모발의 끝을 짧게 다듬어 자르는 커트 기법의 일종으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상태를 개선하는 헤어 트리트먼트 기술이 아닙니다. 클리핑, 신징, 헤어 리컨디셔닝은 모두 모발의 손상을 관리하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트리트먼트 과정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특수 샴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데오드란트 샴푸, 건강한 모발과 두피를 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한다. 2번 저미사이드 샴푸, 손상 모발의 영양 공급과 회복을 돕는다. 3번 리컨디셔닝 샴푸, 손상 모발의 영양 공급과 회복을 돕는다. 4번 소프트 터치 샴푸, 두피의 가려움을 완화시켜준다. 리컨디셔닝 샴푸는 모발의 단백질이나 수분을 보충하여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데오드란트 샴푸는 냄새 제거, 저미사이드 샴푸는 살균, 소프트 터치 샴푸는 모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 중 헤어 린스 등의 정전기 방지와 컨디셔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1번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2번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3번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4번 비양쪽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모발 표면에 흡착되어 정기적인 중화작용을 통해 정전기를 방지하고 모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가 뛰어나 주로 린스나 트리트먼트에 사용됩니다. 미안용 적외선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80c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사용한다. 2번 10분 이내로 조사한다. 3번 팩 재료를 빨리 말리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4번 처음에는 피부 가까이 쬐다가 점점 멀리한다. 미안용 적외선 조사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10분 이내로 짧게 조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눈썹형에 따른 이미지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각진 눈썹 부드러워 보이고 현대적 세련미와 지적인 이미지. 2번 둥근형 눈썹 여성적이며 고전적인 이미지. 3번 직선형 눈썹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 4번 꼬리가 처진 눈썹 코미디나 희극적인 이미지. 각진 눈썹은 강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주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완만한 곡선형 눈썹입니다. 인모로 된 가발의 손질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퀴드 드라이 샴푸잉을 하는 것이 좋다. 2번 촘촘한 빗으로 위에서 두발 끝 쪽으로 차근차근히 빗질한다. 3번 38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다. 4번 알칼리도가 낮은 샴푸제가 좋다. 인모 가발은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빗이 아닌 간격이 넓은 빗을 사용하여 모발 끝에서부터 위쪽으로 빗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빗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모발의 고정, 2번 아이롱 시 두피 보호,
3번. 디자인 연출 시 쉐이핑. 4번. 모발 내 오염물질과 비듬 제거. 빗은 모발을 빗어내거나 형태를 잡는 도구일 뿐 헤어스프레이나 핀처럼 모발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빗질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빗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화장을 시작한 나라는 1번 그리스, 2번 이집트, 3번 이태리, 4번 프랑스. 이집트는 기원전부터 종교적 의식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미화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그리는 등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한 서양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전염과 가장 관계 있는 사항은 1번 영양, 2번 상처, 3번 피로, 4번 밀집. 비말전염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어나온 침방울로 전파되므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된 환경일수록 감염 확산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 중 소독되지 아니한 면도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전염 위험성이 높은 것은 1번 간염, 2번 결핵, 3번 이질, 4번 콜레라. 면도기에 묻은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될 수 있는 B형 간염 등은 미용업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혈액 매개 감염병입니다. 결핵, 이질, 콜레라는 주로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면도기에 의한 직접적인 전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따이병의 원인 물질로 주로 음료수를 통해 중독되며 구토, 복통, 신장장애, 고련화증을 일으키는 유해금속 물질은 1번 비소, 2번 카드뮴, 3번 납, 4번 다이옥신.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어 뼈가 약해지는 고련화증과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며 이것이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병의 원인 물질입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전부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도수율, 빈도율, 강도율, 연천인율이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음 중 콜레라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검역질병으로 검역기간은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수인성 전염병으로 경구 전염된다. 3번 제1군 법정 전염병이다. 4번 예방접종은 생균 백신을 사용한다. 콜레라 예방접종에는 생균 백신이 아닌 사균 백신, 죽은 균을 이용한 백신을 사용하므로 보기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명을 할 때 눈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직접 조명, 2번 간접 조명, 3번 반직접 조명, 4번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은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부드럽게 퍼지게 하므로 눈부심이 적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군집독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O2의 부족, 2번 공기의 물리 화학적 제조성의 악화, 3번 CO2의 증가, 4번 고온다습한 환경. 군집독은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공기가 오염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단순한 산소 부족이나 이산화탄소 증가만이 아닌 공기의 온도, 습도, 기류, 냄새 등 물리화학적 성질이 복합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합니다. 다음 중 가족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족계획이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건강한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불임시술이나 인공임신 중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임 및 임신 조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 조절과 수태 조절이 가족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질병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2번 질병 예방, 생명 유지, 조기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3번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생명 연장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4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공중보건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CO2는 약 몇을 차지하고 있는가? 1번 0.03%, 2번 0.3%, 3번 3%, 4번 13%. 공기 중에는 질소 약 78%와 산소 약 2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산화탄소는 약 0.03%의 매우 적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는 대기 조성이 기본적인 수치이므로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의 압력과 처리 시간이 틀린 것은 1번 10lb 파운드에서 30분, 2번 15lb 파운드에서 20분, 3번 20lb 파운드에서 15분, 4번 30lb 파운드에서 3분. 고압증기 멸균법의 일반적인 기준은 10에서 20lb의 압력에서 15에서 30분간 처리하는 것이며 30lb 압력에서는 1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3분은 너무 짧아 부적절합니다. 다음 중 소독약품의 살균력 측정 시험에서 지표로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1번 크레졸, 2번 석탄산, 3번 알코올, 4번 승홍. 소독약의 살균력을 측정할 때 표준이 되는 기준 물질을 석탄산 계수라고 부르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물질이 바로 석탄산입니다. 즉, 어떤 소독제의 살균 효과를 석탄산의 살균력과 비교하여 수치화하기 때문에 석탄산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에틸린 옥사이드, 가스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50에서 60일 저온에서 멸균된다. 2번 멸균 후 보존기간이 길다. 3번 비용이 비교적 비싸다. 4번 멸균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하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멸균 후 가스 잔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통풍 및 환기 과정, 에어레이션이 필요하여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청이나 약재, 백신 등 열에 불안정한 액체의 멸균에 주로 이용되는 멸균법은 1번 초음파멸균법, 2번 방사선멸균법, 3번 초당파멸균법, 4번 여과멸균법. 형청이나 백신처럼 열을 가하면 성분이 파괴되는 액체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세균을 걸러내는 여과멸균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중 할로겐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차하염소산나트륨, 2번 표백분, 3번 석탄산, 4번 요오드액. 차하염소산나트륨, 표백분, 요오드액은 모두 할로겐계 소독제에 해당하며 석탄산, 페놀, 은페놀계 소독제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제시해주신 정답 4번은 오류이며 올바른 정답은 3번입니다. 70%의 희석 알코올 2L을 만들려면 무수알코올, 알코올원액 몇 ml가 필요한가?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700ml, 2번 1400ml, 3번 1600ml, 4번 1800ml. 본래 70% 알코올 2000ml를 만들려면 1400ml가 필요하지만 알코올 희석 시 발생하는 부피 수축 현상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 실무 및 시험 문제에서는 1800ml를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소독에 이용되는 알코올의 농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3%, 2번 30%, 3번 50%, 4번 70%. 에탄올은 수분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세균의 단백질 응고 작용이 극대화되므로 손 소독에는 살균력이 가장 뛰어난 70에서 75% 농도의 알코올이 가장 적합합니다.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의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2.5가스 살균법, 2번 고압증기 멸균법, 3번 자비소독법, 4번 오존 멸균법. 열에 약한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변형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는 고온 소독법 대신 저온에서 살균이 가능한 2.5가스,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중 방역용 석탄산수에 알맞은 사용 농도는 1번 1%, 2번 3%, 3번 5%, 4번 70%.
방역용 석탄산수는 살균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3%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른 농도는 살균력이 부족하거나 피부 자극 등의 위험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소독 실시에 있어 수증기를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번 승응수 소독, 2번 포르말린수 소독, 3번 석회수 소독, 4번 석탄산수 소독. 포르말린은 열을 가할수록 살균력이 강해지는 성질이 있어 수증기를 혼합하면 소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승홍수나 석탄산수는 열에 의한 분해나 변질의 위험이 있어 수증기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명층은 인체의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가? 1번 얼굴, 목, 2번 팔, 다리, 3번 가슴, 등, 4번 손바닥, 발바닥. 투명층은 피부에 마찰이 심하고 두꺼운 부위인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뚜렷하게 존재하는 표피층입니다. 따라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위보다 각질층이 두꺼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눈 근육 주위 관리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여 대상 부위를 매우 섬세하게 클렌싱해야 한다. 2번 눈 부위 마사지는 약하고 부드럽게 행한다. 3번 탄력을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관리한다. 4번 부은 눈 부위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팀 타월을 이용한다. 눈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하여 뜨거운 스팀 타월을 직접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주름과 노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냉수포나 가벼운 쿨링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좀이 있는 고객의 발 관리에는 다음 중 어떤 비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번 향이 있는 비누, 2번 향균 성분의 비누, 3번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 4번 고체 비누. 무좀은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질환이므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카, 페퍼민트에 함유된 시원한 느낌으로 혈액순환 촉진 성분은 1번 자일리톨, 자일리톨, 2번 멘돌, 멘톨, 3번 알코올, 알콜, 4번 마조람 오일, 마조람 오일. 바카의 주요 성분인 멘톨, 멘톨은 피부에 닿았을 때 청량감과 시원함을 주며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금속 성분은 1번 금, 2번 은, 3번 동, 4번 니켈. 니켈은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금속으로 귀걸이나 목걸이 등 장신구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번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2번 광선에 대한 저항력 약화, 3번 모세혈관의 강화, 4번 진피의 결체 조직 강화. 비타민C는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비타민C의 피부 미용 효과에 해당합니다. 피부 색소 침착의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기미, 2번 주근깨, 3번 백반증, 4번 건버섯. 기미, 주근깨, 건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어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색소 탈실증입니다. 임신 중 알코올 섭취에 관해 틀린 것은 1번 임신 중 알코올 섭취는 태아 성장과 건강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번 알코올은 직접 태아에게 독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3번 알코올은 태아 성장 지연, 두뇌 및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4번 임신 중의 어머니의 음주는 태아가 성장 후 성인이 되어 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도록 한다. 알코올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일으키며 이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 심각한 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독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멜라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멜라닌 생성세포는 신경질에서 유래하는 세포로서 정신적 인자와도 연관성이 있다. 2번 멜라닌 형성자극 호르몬 MSH 도 멜라닌 형성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3번
색소 생성 세포의 수는 인종 간의 차이가 크다. 4번. 임신 중에 신체 부위별로 색소가 짙어지기도 하는데 MSH가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멜라닌 생성 세포, 멜라닌 세포, 위수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일하며 피부색의 차이는 세포의 수 때문이 아니라 멜라닌의 생성량과 분포 상태 때문입니다. 건강한 손, 발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번.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3번. 윤기가 흐르며 노란색을 띠어야 한다. 4번. 아치 모양을 형성해야 한다. 건강한 손 발톱은 매끄럽고 투명한 분홍빛을 띠며 노란색은 세균 감염이나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번. 간질병자, 2번. 당뇨병 환자, 3번. 비활동성 B형 간염자, 4번. 비전염성 피부질환자. 공중위생관리법상 정신질환자나 감염병 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간질병자의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취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번. 보건복지부 장관, 2번. 행정자치부 장관, 3번. 시, 도지사, 4번. 시장, 군수, 구청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은 1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 200만원 이하의 벌금, 4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1번. 6개월 이상, 2번. 1년 이상, 3번. 2년 이상, 4번. 3년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수료증 및 관련 기록은 사후 관리를 위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없는 곳은 1번. 특별시, 2번. 광역시, 도, 3번. 시, 군, 구, 4번. 읍, 면, 동. 공중위생감시원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단위인 읍면동에는 둘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번.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번. 공중위생영업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번. 공중위생영업의 폐쇄 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은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필요하지만 영업 폐쇄 후 기간이 종료된 것은 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시설을 계속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영업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번. 15일 이내, 2번. 30일 이내, 3번. 2월 이내, 4번. 3월 이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소 출입, 검사 관련 공무원이 영업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1번. 주민등록증, 2번. 위생검사 통지서, 3번. 위생감시 공무원증, 4번. 위생검사 기록부.
공무원이 영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출입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권한을 나타내는 위생감시 공무원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후 몇 월이 지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1번 3월, 2번 9월, 3번 12월, 4번 6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된 위반 행위가 해소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